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려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동남권 관문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 시설임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신공항 건설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 합의로 건설하기로 한 김해 신공항은 예타를 통해 5조 9천여 원의 사업비와 연간 이용자 수 3,800만 명 규모의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5년에 걸쳐 사업비 1,334억 원을 들여 연간 처리 능력 665만 명 규모의 김해공항 국제성 청사 확장 사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용자 수가 올해 1,000만 명이 예상되는 수준의 포화 상태에 이르는 지금 소음과 안정성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의 어떤 문제가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을 알아보고 또한 지역 해난 사업에 대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정일 의원님께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김해 신공항 관련 질문이 있는 줄 알고 서초만 갔습니다. 사천 국제공항에 올인하는 관계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과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김해 신공항의 정책 입안에서 결정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을 먼저 보면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 공항의 안전문제 돛대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면서 안전 문제가 있다가 해가지고 이제 김해 신공항이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 공식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서 시작이 됐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2011년도에 밀양이나 가덕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경제성 부족으로 해서 그 시기에 백지화가 되고 그다음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게 되고 2015년도에 영남권 시도지사 공동 성명 채택으로 국토부에서 김해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35개의 후보지를 올려놓고 검토를 했는데 밀양, 가덕, 김해 이 3개의 최종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에 KDI에서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17년 8월에 김해 신공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6년 6월 정부가 발표할 당시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신공항 사업 전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주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발표를 하고 나서 현재 김해 시민들이 현재 공항에 운행하고 있는 요 비행기만으로도 실제로 일상생활에 좀 불편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심한 상태인데 요 공항을 확장하고 나면은 운항 편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 늘어나게 됨으로 따라서 소음의 영향을 받는 건역이 더 넓어짐으로 해가지고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기본 계획을 지금 하는 상태에서 그 기본 계획이나 이런 향후에 건설됐을 때
이 문제가 네, 완전히 해결이 될 수 그 있을 너무 것이냐. 앞서가시는데 그 부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2016년도죠. 6년도 경남도에서 발송한 공문인데요. 우리 도는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탐 결과 김해 신공항 입지에 된 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하기 전에 파리공항공사에서 용역 결과가 보고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저는 일단 수용을 해놔놓고 뒤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ADPI에서 발표는 했지만 세부적인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한글판 보고서가 이제 배부가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리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좀 하고 했던 이런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 또 소음이라든지 안전 이런 게 그렇게 어떤 이 김해를 신공항으로 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검토가 안 됐던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 신공항이 지금 재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공항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소음 문제가 제일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문제를 삼았고 이제 그 외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확장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추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음,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관문공항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6일 날 국토부 주관으로 김해 신공항 소음 영향 분석 등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참석은 어느 분이 하셨죠? 예, 그때 참석은 우리 도하고 김해시 그리고 부산시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 국토부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때는 신공항 건설 지원단장과 총괄기획 담당.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보고 받으신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예. 그럼 그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건데 용역 착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경남도에서 그 당시에 용역 보고에 참석해서 개진했던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국토부에서는 이제 가업 내용이나 수행 방법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항목 추진 일정하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제 소음 측정을 좀 세밀히 하자는 의미에서 계절별로 좀 하고 그다음 성수기, 비행기가 많이 뜨는 시기, 그다음 시간대별로 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될 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김해시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하셨죠? 예, 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입장도 우리 경남도와 비슷한 입장을 개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3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예. 이어서 2017년 9월 달에 또 국토부 주관으로 이제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국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앞에 말씀하신 그 보고하고 그날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날 했던 게 소음 조사 시 위치 방법, 그다음 기간 이런 게 이제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설명해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좀 해주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제 소음의 문제를 주로 우리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영향 평가 반영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입장을 개진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토대로 소음 문제부터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4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국토부에 김해 신공항 할주로를 위치 조정을 통해서 소음 대책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데 지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공항이 할주로 김해 공항이죠. 근데 지금 이게 파리공항공사에서 V자 할주로를 이렇게 지금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경남도에서 빨간 1번, 2번, 3번 이 안을 세 가지 할주로 변경안을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그 첫 번째 그 대안 일로 해가지고 있는 저 할주로가 그 남쪽으로 한 3km 정도 내려와가지고 그 서쪽으로 0.5km 정도 이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11조 할주로가 그 남쪽으로 2km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이 상태는 기존의 그 할주로 방향하고 거의 나란히 가기 때문에 그 영향권이나 그게 비슷하고 또 아래쪽으로 그 남쪽으로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그 영향권이 줄어드는 경남 김해 쪽으로 영향권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3번으로 해가 동쪽 V자형은 그 일부 부산 방향으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남 쪽의 영향을 그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안하게 된 겁니다. V자 동쪽 방향은 그 부산 지역에서는 소음 문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행 할주로 이 부분은 부산에 한 에코 델타 시티의 소음권하고는 충돌되지 않습니까?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경남도에서는 이 안이 김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을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우리의 그 방향이 저런 쪽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검토를 해주라. 그 외에 국토부가 이런 그 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뜻이었어. 그럼 너가 대안을 한번 내봐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방향도 좀 있는데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저게 그 대안이 된다면은 해주라는 뜻이지 우리가 저게 꼭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국토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그 저기 이제 비행기가 요 내리고 뜨고 하는 걸 이제 비행객이라 그래가지고 저걸 계속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료 5분 좀 보내주십시오. 자, 이 안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소음 대책 대안을 제시한 안입니다. 우리 그 2번 항과 유사한 평행 할주로를 이렇게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던데 경남도 안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안과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우리가 저 앞에 세 개의 대안을 그 국토부에 제출할 적에는 발전연구원하고 그다음 김해시하고 그다음 우리 도 그리고 이런 외부 전문가 이런 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안을 만들었을 때 이런 안을 하자 그래가지고 세 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 경남도와 연구원과 또 김해시도 이 안에 동의를 했습니까? 이제 이런 안을 검토를 해주라.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돼가지고 동의가 돼가지고 보냈는데 요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결국은 소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 6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김해 시민의 약 한 16% 정도가 소음으로부터 지금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신할주로 V장에서 생김으로 해서 70여 컬 소음의 등고선이 이렇게 김해 북서부 쪽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김해 서부 북부 장유까지 소음이 이제 포함되는 지역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건설 안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최종 발표 당시 역시 경남도에서도 이 안정성의 문제는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국토부에서 이걸 발표할 적에는 40도 방향을 틀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임시적으로 도태산을 피해가는 그런 할주로를 만들고자 한 건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게 안전하다. 그거는
이런 차후 그 기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이런 산을 깎아야 된다, 뭐 절취를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정성의 논란의 중심은 비행구역 내에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전의 위협을 요소하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세 개라고 무슨 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 그 부분은 자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문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점공항, 뭐 관문공항, 또 허브공항, 중추공항, 뭐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각각 그 공항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항에는 지금 그 국토부의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항에 대해서 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위계상에 보면은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문공항이라는 정의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추공항은 우리 인천공항과 같이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하고 좀 허브 기능을 하는 이런 그 공항을 말하고 있고요. 거점공항은 우리 그 김해공항이나 이런 것 같이 그 우리나라에 6개 정도 있는데 이런 지방의 그 허브공항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그 일반 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되는 그 원주나 울산 이런 공항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관문공항은 그 중추 기능은 없으나 그 근역 거점 역할을 하는 그 대규모 공항으로 그 해가지고 그 관문공항의 명칭이 제3차 공항개발 그 중장기 계획에는 그 계획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6차에 그 관문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중장거리 그 국제 노선을 추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그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해 그 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는데 기존에 부적합하다라는 그 지적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상태에서 24시간은 실제적으로 그 관문공항하고는 그렇게 그 뭐 관계가 있다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시가지나 그 중심가에 있는 데는 그 24시간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관문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3,8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 터미널 규모하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이 중장거리 노선 이걸 그 반영을 해서 관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토부와 합의가 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24시간 이착륙이 관문공항의 필수 요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는 24시간을 했습니다만 전에 그 부산에서는 계속 이제 24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꼭 그 우리가 그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그 24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비행이 가능 시간이 그렇게 확보되는 공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 7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세계 그 중요 관문공항들입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 런던 공항, 프랑크푸르트, 뭐 마드리드 뭐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문공항인데, 자, 이 보면 이 공항들도 실제로 운행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커피 타임이라 그러죠. 커피 타임을 적용해서 심야 시간대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는 관문공항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 TF팀의 김해 신공항의 결정 과정 검토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TF팀의 참여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소음이나 안전 이런 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부울경에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 인원은 우리 경남에서는 민홍철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공무원으로 명의진 특보, 그다음 박지행 교수, 마상열 박사, 그다음 부산에서는 박재호 의원, 박태수 특보 이렇게 연진 또 우리 박사, 그리고 최치국 박사, 정은영 교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TF팀 보고서에 따르면 법 위반, 정부 정책 재검토 등 향후 추진 협력단을 설치해서 운영하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 현황을 특히 현황과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어제 며칠 전에 국토부하고 TF하고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게 이제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소음이나 안전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 합의라기보다도 서로 좀 자기 주장을 하는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있어가 그것도 토론을 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검증단을 좀 구성해야 되는데 하려 그러면은 국토부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상계 불경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객관적인 인사들을 해가지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상계 불경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행안전구역 기준 미적용, 장애물 제한 표면 미검토 등 관련법 위반을 지적했는데 그럼 법 위반에 대한 앞으로 법적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 부분이 이제 쟁점으로 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최종 검토를 해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증이라는 게 어떤 절차를 거친 법적으로 다투어서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국토부하고 그다음 우리 불경 쪽에서 합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했을 때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이 법이나 소음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TF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좀 인정하기에는 힘든 이런 TF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국토부 주장하고 우리 주장하고 팽팽하니까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서로 인정을 하는 객관적인 검증단을 한 구성해보자. 그래서 이걸 최종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본연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서로 타당성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장기 표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금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매듭진 이후에 정책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요게 지금까지 이제 TF 토론회를 4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간을 끄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검증단을 구성해서 좀 빨리 마무리를 짓자고 해서 이제 이 검증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법적 대응을 하시죠. 아직까지는 그 정확하게 검증이 그 서로 주장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신공항의 기능 검토 결과 거점 공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김해공항은 제3차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06년에서 2010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거점 공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그 공항 분류상 보면 중추공항, 일반공항, 거점공항 이 세 개 체계로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관문공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만약에 관문공항이라는 주장을 적용한다면 공항에 위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그 관문공항을 뭐 명시적으로 여치는 않더라도 중추공항이나 거점공항과 좀 다르게 그 중간에 해당하는 그 시설 기준을 만들어 이으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김해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이 과정에 우리 경남도의 역할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신공항 사업 자체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경남 지역 내에서 경남 지역이 아니고 인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 영향을 받는 지역민은 우리 경남 도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경남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됐을 때 제대로 된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대단히 국책 사업을 하면서 이런 주권의 문제보다는 이제 민원 해소의 문제 쪽에 우리 그 정책이 그 무게 중심이 치우쳐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정말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게 명확히 짚고 나서 그다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확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방식이든 변경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또 과정을 거쳐야 될 건데요.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개발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사전 타당성 조사도 또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뭐 예타 등 거쳐서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단계까지는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 계획을 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으로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